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좋은 분위기로 한 주 마감했습니다. 금요일날 다소 우려가 있는 흐름도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장중에 안정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계속 등락을 거듭했지만은 그래도 안정감 있는 흐름, 시장을 지탱해주는 역할은 해주었었고,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나 그동안 잘 오르지 못했던 시가총액이 높았던 종목들도 수급이 확산되면서 금요일 시장에서 1.13% 그런 흐름을 보였죠. 상승 흐름을 보였죠. 목요일 시장까지도 조정이었어요. 시장 분위기가 또다시 작전 얘기 나오면서 개별주들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았는데 그 안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투기성이 좀 살아나고 있는 단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러한 단계에서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은 안정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시장이 좀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금요시장에서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그닥 못 오르니까 지지부진했어요. 그렇다가 삼성전자도 다소 강세로 넘어오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종목들 역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 흐름이 넘어오게 되면서 좀 종목이 다변화되는 것 같아요. 오르는 종목들도 상승 가닥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지수 흐름을 같이 보시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주중에 뭐 큰 2차전지 흐름이 일시적으로 깨지고 하면서 이런 등락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바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도 괜찮았어요. 코스피 시장도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의 의존성이 여전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금요일 시장도 흘러내렸다면은 다음 주도 재미없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이날 금요일 시장에서 장중 저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뭐 장 출발했을 때 고점 수준을 회복하고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분석에 대해서 일단 환율 동향, 한번 환율 동향을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환율이 국내 주식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이미 들어선 거죠. 이게 좀 불안불안했었어요. 몇 달 동안 좀 불안불안했었죠. 2월 달에 환율이 그동안 3, 4개월 동안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2월 달부터 좀 튀기 시작했고, 그렇게 튀기 시작한 환율이 실제로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죠. 이 환율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전체적인 한국 시각에서의 금융시장 컨디션. 어떻게 보면은 3월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한국 시각에서의 금융시장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거고, 그닥 좋지는 않았다는 거고, 이것이 이달 5월 부터는 조금씩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았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펀더멘탈과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수급적 측면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원화가 유리해지니까, 원화 자산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지니까 외부에서 자금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좀 시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환율이 이제 1,000원권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1,080원권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국내 뭐 금리 동향, 미국에서 FOMC에서는 동결을 했는데, 아마 예상하는 부분에서는 지난 저점이었던 1,080원 선을 향해서 다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는 1,200원 선 흐름이 먼저 깨질 거고, 연내에 깨지겠죠. 연내에 깨질 전망이라면, 그러면은 요것도 실제로는 뭐 그 정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1년을 바라보고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면 환차익 부분에서만 10% 이상에 대한 기대 수익을 갖게 되니까 유리한 거죠. 그만큼은 얼마든지 국내 주식시장을 향하는 눈을 돌리는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이 그동안 인기였다면 이제는 비달러화 자산에서 유망한 증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 빛을 못 봤던 한국 주식 시장에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장주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주 랠리가 펼쳐졌고, 앞으로도 뭐 선별적으로 성장주는 랠리를 갈 수도 있어요.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최근에 경향들에서 특히 국내 주식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 기조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성장주들은 다소 좀 상승 폭이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분산되는 느낌을 갖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뭐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산업 관련주, 한국의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IT 말고 BIT 종목들, 그러니까 IT 쪽에서도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소재라든지 화학 쪽, IT 화학 쪽이라든지 그런 쪽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선, 중공업, 건설, 그 밖에 뭐 글로벌사들, 뭐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올라왔다고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타이밍, 모멘텀, 뭐 어떤 종목이든지 모멘텀 발생이 있어야지만 저평가는 해소가 되고 성장성이란 부분이 눈여겨서 보여주겠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번 주에 좀 부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종목, 현대건설기계 좀 볼 텐데, 우선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또 이번 주에 주목을 좀 받은 건데, 실제로는 실적이 좋은 거죠. 현대건설기계 실적 좀 볼까요? 보시면은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실적이 잘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10배 미만이에요. 뭐 늘 강조드리는데 지금은 실적이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지 되는 거고, 이런 종목이 연중 신고가를 치고 있다면은 사실상 PER 뭐 이 종목 15배, 20배 간다고 했을 때 무리하게 비싸다라고 누가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20배를 친다면 16만 원이거든요. 주가가요. 근데 뭐 내년 실적 전망은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산업의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같이 어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차 전기차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서의 그런 성장성, 뭐 로봇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은 기존 산업에서의 어떤 성장성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네옴시티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의 대규모 경기 부양. 만약에 미국도 지금 소비가 꺾이게 되고 주춤하게 된다면 경기 부양에 바이든은 경기 부양 나설 겁니다. 인프라에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이게 다 맞물리게 돼요. 5년 안에 다 맞물리죠. 그런 것들이요. 그럼 그런 인프라 시장은 어마어마한 붐을 일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설기계 여기도 거의 뭐 지금 만약에 두산 바캠만 인수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독과점, 세계시장 독과점이죠. 인프라코어랑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산업과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면 그쪽이 커지면은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해지죠. 지금 PER 5배 미만짜리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시가총액을 높일 수가 있어요. 조선주들 PER이 막 40배, 50배 갔던 것들 기억을 하신다면 얘네들이 10배, 20배 가는 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유독 세계시장에서 돋보이게 장기적인 랠리를 펼쳤을 때는 철강부터 해서 이런 조선, 건설, 기계,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때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추세 전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목들 보면 한국조선해양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이거는 한번 꺾일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 한번 꺾이죠. 한번 꺾인 이후에 이건 왜냐하면은 요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번 꺾이기 좀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추세 하락으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그게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그럼 우리는 지금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 들어갈지 이거 단기적으로 저는 2차 전지는 계속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고점 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계속 특징이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분산이 될 때 에코프로와 같은 유형에서 분산이 될 때 계속 애매하게 유혹을 줘요. 개인 투자자들. 근데 이렇게 한 방씩 10%씩 떨어지잖아. 이게 아마 다음 주에 테슬라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은 또 한 번 크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테슬라가 좀 더 올라서 일시적으로 뭐 넘거나 갈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지 돼요. 테슬라 주가도 보면은 추세 하락 중에 나타난 반등이잖아요. 다른 종목들 많이 떨어질 때 많이 올랐었고 또 그게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막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오늘 같은 흐름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달라붙기도 하고 팔기도 어려운데 이때 의미 있는 하락이거든요. 사실 매물들이요. 수요일날 그래서 막 썩 좋은 음봉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차라리 저는 당장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뭐 어떤 흐름, 자극적인 흐름이 테슬라가 올라갔을 때는 탈출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는 좀 넘어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조선 건설 뭐 저런 산업적인 종목들, 기계 플러스 알파까지 본다면은 저런 이제 뭐 대형 방위산업
왜냐하면 그쪽도 지금 비슷하게 군수산업 관련돼서는 또 성장과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중공업과 관련돼서는 뭐 배 정도, 조선 선박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맞물려서 이제 저는 뭐 큰 전투기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전차 거기도 같이 좀 포함해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여러 가지 한국 주식 시장의 상황들을 놓고 볼 땐 국내 주식 시장은 무섭게 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이 진짜 가네 안 가네 올해만 가네 마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속 뭐 간보다가 끝나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과감해질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젠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간보지 마시고 뭐 만만치 않다면 제가 저런 뭐 중공업 조선 건설 쪽 뭐 건설 기계 쪽 그런 쪽들 중장기 투자 PER 낮은 쪽들 찾아보시고 실적들 한번 보시고 실적 전망이 좋다고 나오는 종목들 최근에 조선은 뭐 또 수주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들 뭐 한 2, 3년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강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탄력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